안녕하세요. 직장인 유튜버 마토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샌드박스 소속의 트랜스젠더 유튜버 파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니님 그 방송 봤어요. 방송을 보다가 약간 주식 쪽을 아직 하지는 않는데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이제 시황을 위주로 준비를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주식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뭐 많지는 않고요. 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뭐 계좌는 없죠. 사실은 제 이름으로 네. 그냥 아빠가 쓰고 계시는 게 있긴 한데 아, 추가로 만들 수가 있나요? 있죠. 네, 그건 별개로 두고 따로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 그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지금 모르는 상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앱스토어 있잖아요. 네. 앱스토어 가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키움증권을 가장 많이 써요.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키움증권을 치면은 진짜 예전에는 이제 계좌 만들려면 지점을 다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앱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장 이제 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움증권을 다운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서 한번 계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은행처럼 이제 이체를 돈을 보내면 되죠. 100만 원을. 네. 예, 100만 원을 뭐 키움증권 뭐 41563 다시 01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계좌번호 치고 한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앱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그거는 이제 좀 만들어서 배포를 드릴게요. 이게 좀 어떻게 하면은 매수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매도가 되는지 네. 정말 기초부터 제가 차분히 그거는 준비를 하고 약간 주식을 근데 갑자기 좀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유가 있나요?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예전부터 20대 초반 중반 때부터 하고 싶긴 했었는데요. 뭐 주변에 그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좀 지식도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두려웠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는 있는 돈을 조금 더 불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재테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재테크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아예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네네네. 그렇게 하다 이제 사실 제 주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그 3월 달에 폭락을 했다가 또 올라가니까 네. 이때다 하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주식 초보들이 많아서 딱 파이니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면 네, 처음 시작했던 분들. 이제 근데 과연 이렇게 하면은 계좌 만드는 거는 사실 어떻게 인터넷 찾아보고 네. 하면 이제 알고 이제 매도도 좀만 차면 좀 알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주식을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이게 좀 많이 고민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싼 건지 비싼지도 모르겠고 차트를 보면 야 오르는지 내리는지 사실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간단한 거 정말 기초적인 거 위주로만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 그 전에 혹시 아버님 이제 주식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익이 좀 나셨나요? 혹시 알아요?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래요? 그냥 네. 그냥 하신다.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는 들었어요. 아버님도 네. 올랐나요? 삼성전자 오르긴 했어요. 했는데 그럼 다행이다. 보면은 제가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너무 뭐가 복잡해요. 그쵸. 비행기 조종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조종이요. 이게 처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일단은 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 그날이 오른 거 일단. 파란색은 내린 거, 떨어진 거로 일단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일 때는 가장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밑에 있는 게 시작가, 그리고 그 끝나는 점이 종가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막대기 하나가 하루인가요? 하루예요.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가는 54,000,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시가는 54,200원, 그리고 고가는 54,700원. 그러니까 고가라는 거는 그날 하루 중에 제일 높았던 날, 높았던 가격. 네. 그리고 저가는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가격, 종가는 장이 끝날 장 때 끝날 때 가격, 아. 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가는 54,200원이고 종가는 54,400원이니까 이게 오른 거죠. 조금 올랐네. 조금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모양이 나온다. 아, 그래서 예. 되게 조그맣게 빨갛게 있네요. 네네네. 음. 맞아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보면은 봉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1,000원. 네, 어제보다 어. 오늘보다는 이제 더 많이 내렸다. 아. 보면 시가가 54,800원, 그리고 종가가 53,800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1,000원의 가격만큼 이제 하락이 된 거죠. 이 크기만큼. 네.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뭐해서 뭐 이틀 내리면은 다음날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오르고 내리고 뭐 반반이라고 하면은 이틀 내리면 3일째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4일 연속 내리면 5일째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전날에 많이 오른다. 오르면은 아, 다음날도 오르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많이 내리면은 많이 내왔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이게 들어가는 분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 차트 매매에 정답은 없는데 그 패턴을 본인이 좋아하는 패턴, 잘 맞는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그 종목마다 그래도 사실 성향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 패턴은 A라는 종목에는 잘 맞는데 B라는 종목에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래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 선입견이라는 장점이 내가 이런 패턴으로 하면은 정말로 잘 맞는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그 경험이라는 게 아, 나는 이게 맞아 라고 해서 그걸 돈을 벌다가 B라는 종목에 가면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과거에는 뭐 일주일 전에 맞았지만은 뭐 지금 현재쯤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차트 매매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그래서 차트 모양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책도 굉장히 많아요. 이 차트 패턴일 때는 오른다, 내린다. 그리고 증권사 쪽 HTS 좀 활용하다 보면은 최근에 어떤 차트가 잘 간다 그것까지 확률로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모양의 차트가 뭐 다음날 상승률이 50%, 60% 이렇게 아예 나와버리거든요.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쪽은 쉽진 않고 처음에 할 때는 일단 차트가 이런 거다 이해를 하는 게 좋고 밑에 그 거래량이 있어요. 네.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게 막대기가 클수록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게 줄어들면은 막대기가 작아지고요. 거래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거나 적거나가 어떤 인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날에 내가 주식을 사고 팔다 그게 많으면은 이제 다 이게 집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슈가 있으면 많이 거래가 많겠네요? 네, 맞아요. 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주가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배울 때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고 해가지고 네. 주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거래량도 의미가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중요 지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주가가 이게 낮아졌는데 너무 낮은데 거래가 막 일어나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더 않을 떨어질 것 거다. 같다. 아 아닌가? 이제 더 낮아져서 이제 사는 사람이 매수를 하겠다. 아예. 아, 그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사는 건가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자가 생기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하락세라서 사람들이 많이 빼는구나 이렇게 보진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이제 사후적인 건데 오르면은 아 이제 매수가 많았다. 그리고 계속 더 떨어진다. 아 매도가 계속 많다. 파는 사람이 계속 많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좀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막 오르다가 거래량이 높은 데서 터지면은 아 이게 끝이다. 왜냐면 팔 사람들 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렸는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좀 지지가 되면은 아 이제 사는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봐요. 그러면 일단 크게 뭐 차트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고 이런 뉴스 같은 걸로 또 분석도 많이 하지 않나요? 뉴스로 분석 많이 하죠. 이게 크게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아 좀 그렇게 따지면은 네. 재무 분석이 있어요. 재무 분석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왜냐면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이제 많이 버느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종목을 좀 가져온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네. 많이는 일부러 준비를 안 했고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가져왔는데 그게 왜냐 오늘 예상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게 10% 오른 주식인데 제가 참고로 이거 지금 38,550원인데 네. 제가 옛날에 이걸 5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얘 언제 빠져나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무려 3,750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서 물타기를 좀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고가가 4만 원대인데 오늘 일어난 일인가요? 아, 맞아요. 오늘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예, 43,000원까지 왔다가 지금은 더 좀 내려가서 38,550원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막 돈이 가지고 있는 돈에 뭐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네. 등락이 심하죠. 근데 이 주식이 보면은 오늘 기사가 2분기 영업이익이 154억이다. 라는 걸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라고 기사 아.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49% 상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가 그 뭘 만드는 회사냐면은 FOC 수지라고 기초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FOC 수지는 보통 이제 조선이나 건설 쪽에 들어가는데 기초 소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이 좋아지면은 이 기업도 좋아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제 전방 산업들이 어렵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수주를 최근에 뭐 카타르에서 많이 해왔다 이런 것도 기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쪽이 이때는 생겨날 수 있거든요. 네. 이쪽에 계속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예요, 얘가. 네, 이쪽 부분이 국내 1위고, 그리고 증설도 많이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도화학이 되게 좀 이름은 잘 못 들어봤지만은 무려 매출이 1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통상적으로 한 400억 정도를 벌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탄탄한 기업이네요. 탄탄하죠. 매출 1조에 영업이익 400억이면 굉장히 탄탄한데 네. 시가총액이 2천억대라서 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좀 보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은 화학 소재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화학, 휴비스, 오늘 영보화학도 좀 올랐는데 일단 다음 주는 좀 그쪽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화학이 다음 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좀 다음 주에 뭘 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어차피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국도화학 한번 베팅 들어가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주식할 때 그 주의할 점이 한 번에 근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게 좀 분산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뭐 원래는 이제 100만 원까지 사야 되겠다 했으면 처음에는 30%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 빠졌을 때 나머지 30%를 또 더 들어가는 거죠. 그 60%가 되겠죠? 100만 중에 이제 60만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자 엄청 반토막이 날 때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머지 좀 더 들어가요.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죠. 예. 물론 이제 반대로 30을 들어가는데 올랐어요. 그럼 그때 30을 또 더 들어가도 돼요. 불타기로. 원래 그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가 있는데 네. 사실 양쪽 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타기는 잘 안 하는데. 불타기는 뭐예요? 올랐을 때 더 넣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으니까. 흐름이 계속 맞으니까. 오른 주식은 더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분들은 차라리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더 추천하는 방향이 맞아요. 그 주식 자체가 이게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이면 그게 되는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 성격상 그런 주식들은 이제 불타기 하면 안 되죠. 걔네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게 불타기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오를지 계속 갈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대신 그러면 차트를 아까 말한 차트를 이제 길게 봐가지고 과거 패턴을 보는 거죠. 과거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뭐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국도화학을 한번 볼게요. 국도화학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꾸준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과거보다 좀 저렴한 가격이고 이게 오르면은 꾸준히 오르고 내려가면은 꾸준히 내려가는 그런 주식이에요. 과거 좀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불타기를 차라리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래량이 일단 터졌고 그러면 좀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은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거래량이 유의적으로 과거보다 터진 종목은 좀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주식할 때 내가 종목을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종목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주식을 시작하면은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금융이라고 검색을 해요. 매일 그 네이버 금융이라고 검색을 하고 또 국내 증시를 눌러요. 국내 증시를 누르고 그리고 상승, 하락 이렇게 있는데 상승을 누르면은 이게 상승 순으로 쭉 배열을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은 이 종목이 올랐구나. 그리고 코스피를 보는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뭘 봐야 돼요? 둘 다 봐야 돼요. 어. 네, 둘 다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약간
A급 종목, 코스닥은 B급 종목이라고 보시면 그냥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른 게 뭐 일양약품 이런 것들 올랐구나. 그러면 눌러보면은 클릭해 보면은 여기 기사가 정보가 있어요. 나오네요. 예,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냥 올랐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이제 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재무제표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재무실적도 이제 바로 볼 수 있고 이 화면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사고 있는지 지금 팔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장에는 세 종류의 참여자가 있어요. 개인, 외국인, 기관.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걸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돈 많은 분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것들은 안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그 차트 중에 외국인 순매수 현황, 기관 순매수 현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네. 외국인이 살 때 이게 오른다, 기관이 살 때 오른다. 그 과거 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서 기관이 살 때 이 주식은 오르는 주식이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기관 살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네이버 금융에 그러면 이렇게 네. 우량주라고 하나요? 이런 데 거는 오르락 내리락 심한 편인가요? 다 다른가요? 다 다르죠. 우량주를 처음에 할 때는 우량주를 사는 게 좋나요? 처음에 할 때요. 네. 좋아요. 왜냐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라고 할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을 보면은 사실 그냥 사도 돼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량한 그냥 회사잖아요. 그래서 차트도 그렇게 큰 움직임 없고 이때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저때 다 떨어졌어요. 그때 국내에 있는 모든 주식들이 3월 달에 다 떨어졌다. 그 시점이구나. 네, 그 시점이에요. 그냥 다 떨어졌어요.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냥 주식들이 뭐 이거 사업이 되겠어 하면 다 떨어졌죠, 그냥. 다시 그럼 많이 좀 회복을 한 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신규 네. 유입자들이 지금 생기려고 하죠. 저 때 왕창 샀으면 돈 엄청 벌었겠네요. 한 2배 벌었죠. 하지만 기존자가 이제 반토막이 났었죠, 그전에. 그래서 아까 하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 네이버 네. 금융에서 그냥 버튼 하나씩 눌러봐요. 거기 뭐가 있나, 외국인 매매가 있나, 기관 매매가 있나, 그 버튼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렇게 이게 너무 되게 집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시다가 만약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네. 근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돈을 입금하고 거래를 좀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좀 네, 뭔가 맞아요, 더 맞아요, 물어볼 것 맞아요. 같은데 일단 오늘은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기초 다- 부분이라서 예. 딱히 질문은 없네요. 일단 계좌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돈을 넣고 매수를 해본 다음에 다음에 한번 하시다가 제가 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나온다고 말 안 했는데. 네? 다음번에 제가 스튜디오로 갈 거예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한번 한인 스튜디오로 한번 가가지고 그건 아니고 장소는 여기가 편하네요. 그래요? 네, 장소여기가 장소는 여기가 난데 방금 오늘 나오셨는데 좀 어땠어요? 사실 아직 제가 직접 거래를 해본 건 아니라서 조금 아직은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게 돼서 너무 좋았네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좀 이 누차 한국까지 왕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상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